자, 오늘은 건축비 지원 이 현장 원가 공개. 오랜만에 원가 공개를 합니다.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적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미치아미치다 방송인 아키노TV 박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사무실 왔습니다. 엊그제 또 우리 둘째 딸 돌잔치를 했는데 거기서 인사말 미치야 미친다 했습니다. 맞지? 미치야 미친다 했지? 공식 석상에서 인사를 할 때는 보통 회사 사람으로 인사를 하기 때문에 키우는 홍보를 할 뻔했어. 집에 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자, 오늘은 건축비 지원 이 현장 원가 공개. 오랜만에 원가 공개를 합니다. 저희가 원가 공개가 끊어진 적이 많이 없이 계속 꾸준히 올라갔는데, 그때 이후로 저희가 계속 큰 공사를 맡아 하면서 공사가 길다 보니까 원가 공개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계속 안 왔단 말이죠. 그래서 건축비 지원 이 현장이 요번에 곧 끝나요. 그 끝나는 시기에 맞물려서 지금 현재까지의 원가 산출 내역을 정리를 해서 공개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원가 공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 공개 시간은 항상 제가 좋아하는 시간이죠. 금방 끝나요. 컨텐츠 내용이 이 금액 기준을 전달해 주고 이 정도 평형대에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는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그 한 현장의 마무리죠. 그러니까 저희가 디자인 컨셉 얘기하고 견적서 공개하고 원가 공개하고 준공 촬영 본 사진이나 타임랩스를 올리면서 그 한 현장을 마무리한단 말이죠. 그 건축비 지원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무리 단계에 놓여 있고 공사가 곧 끝나는 상황이고 준공 촬영이 곧 들어가야 되는 시점에 놓여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원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리고 건축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의 50% 예산이 확보되면 나머지 50%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지원을 해서 공사를 마무리한 후에 준공과 함께 대출을 받아서 이제 잔금을 받는 형태의 프로젝트인 거죠.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경기가 많이 얼어붙어 있죠. 그리고 건설업체 도산이나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저희 같이 소규모로 공사하는 공사업체에서 도산을 하는 게 아니고 대형 건설사들 있죠. 그리고 지역에서 조금 유명한 건설사들, 예컨대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짓고 있는 그런 건설사, 또는 중대형급의 상가를 짓고 있는 건설사.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건설사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상가를 하면 또는 메디컬 센터를 하면 적합하겠다 등등의 판단으로 토지를 매입하고, 그 토지에다가 메디컬 센터면 메디컬 센터 형태의 허가를 받고 건물을 올리고, 상가면 상가 형태의 인가를 받고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 그 건물을 올리면서 그 상권이 얼어붙는다든지 그 상권 이동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서 그 상권이 확 죽어버린 거나 그 지역의 경제가 확 축소됐을 때 상가의 분양이 힘들어지겠죠. 이 지역 건설사, 그래도 제법 유명한 건설사 일례를 말씀드려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건실했던 건설사, 중견 건설사였는데 막 상가를 짓고 분양하고 소규모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고 잘 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 상가 한 개 큰 걸 하면서 부도가 났어요. 상가 분양이 돼야 되는데 경기가 확 축소되면서 얼어붙으면서 분양이 안 되면서 확 그냥 무너지는, 난다 긴다는 사람들이 건설사에 들어와서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는데 건물을 50% 60% 지어가면서 선분양을 해요. 1층 들어올 사람, 2층 들어올 사람 하면서 분양을 던진단 말이지. 그러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분양을 던진다는 거는 계약금을 받고 분양 대기를 잡는 거죠. 근데 돈을 받았는데 공사에 써야 되는 공사에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분양 받을 사람이 대기가 돼 있는데도 건물이 다 완공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개발을 주로 하는 건설회사, 건설사들에서 부도가 나는 도산이 있는 거예요. 저희와는 크게 무관합니다. 저희는 클라이언트를 섭외하고 클라이언트의 니즈를 맞춰서 건물을 짓고 클라이언트한테 건물을 인수인계해드리는 사항인 거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재산 사항이나 재정 상태를 확인하고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사실 없다. 일이 없었으면 없었지 뭐 그런 경우는 없는데, 아무쪼록 이런 건설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도산을 하면서 은행권에서 얼마나 대출을 많이 땡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박준혁이가 대출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많이 해드리지 않습니까? 저희가 우리 유튜브 내에서. 그럼 박준혁이가 대출에 대해서 얼마나 빠꼼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린대요. 그러면 얼마나 은행을 구워 삼겠습니까? 이게 우리 클라이언트 것들도 그렇게 만들어서 해내는데 제 거 하면 얼마나 빠꼼하게 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그런 건설사들에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건물을 지어 올리면 은행에서 돈을 땡겨 쓴단 말이지.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땡겨 써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건물을 올리는 와중에 도산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그 은행은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 돼? 건설사 압류 붙이고 뭐 하고 해도 은행에서 채권을 회복하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연체율이라는 게 있어요. 은행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연체율인데, 은행 직원들이 그 연도에 그 해의 연체율이 올라가면 그 은행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대출을. 은행은 이자를 벌어먹고 살잖아요. 고객이 적금 넣은 돈과 그 외의 돈들로 이자를 벌어먹고 산다고. 옛날에는 이제 물물 교환했죠. 그 금으로 나중에는 이제 물물 교환을 하죠.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도 너무 길어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결국 은행은 내 돈 들고 장사하는 거잖아. 이자 벌어먹게 하는 거잖아요. 내 돈 들고 가서 이자를 받아서 돈을 벌었으면 나한테 또 이자를 줘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고 이게 도산이 돼버려서 묶였어. 그러면 은행 자체 내에 있던 현금을 털어야 될 거야, 이거. 그러면 1년 농사 짓는 거 다 날라가고 그런다고. 남들 좋은 일 다 시키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대출을 묶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가가지고 대출을 해주세요 하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할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근데 토지는 사놓고 건물을 못 짓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얼어붙은 경기에 이자만 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 한해서 50%의 예산만 확보된다면 저희가 50% 돼가지고 공사 마무리해서 건물이 완성되면 시설 담보가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담보가 인정될 때 저희 돈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됐던 프로젝트성 컨텐츠죠. 그래서 그 현장이 지금 벌써 이 현장이에요. 이 현장을 마무리하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자원과 공개를 하는 거예요. 확실히 현장보다 사무실이 안정적이긴 하네요. 뭔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 정신없는 게 없으니까. 현장 가면 막 클락션 소리에 뭐에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자, 보면은 여기는 가설공사고요. 가설공사, 토목공사. 자, 가설공사는 1,800만 원 예정 잡았다가 1,600만 원에 끝내자 했는데 조금 더 오버가 된 상황이네요.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쭉 해가지고 자, 공사계약금이 6억 8천이다. 근데 이게 최초에 저희가 견적서 공개할 때 금액은 6억 300이었어요. 여기에는 보험료, 이윤이 제외되어 있는 견적 중에 6억 300으로 우리가 공사를 맡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앞전에 견적 공개를 했어요. 근데 추가 공사가 이만큼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6억 8천이 됐는데요. 추가 공사가 내역이 어떻게 되냐면 수영장을 하면서 미온수, 온수를 하면서 히트펌프가 들어가야 되고 급수공사의 공사 내용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은 클라이언트 선택사항인 건데 계약 당시에는 미온수에 대한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다가 공사 중에 이제 공사 직접적으로 시작하기 직전에는 이 히트펌프에서 미온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히트펌프 공사와 급수공사 금액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직기류를 저희가 구매를 해드렸어요.
직기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소비자가보다 조금 더 싸요. 비교적 조금 저렴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위임을 해서 저희가 구매를 대행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일부의 인테리어가 또 변경이 되었어요. 우리가 원래 계약할 당시에는 이렇게 하자라고 돼 있다가 이것 좀 변경할까요? 저것 좀 변경할까요? 하면서 조금씩 변경됐는데 그 금액이 직기류 구매 대행한 거랑 인테리어 조금씩 변한 금액들을 봤을 때 3,300만 원 정도. 그래서 7,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금액이 동일해요. 쭉 동일하죠. 이건 저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실정산 했어요. 실비정산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받는 금액 그대로 이렇게 청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똑같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 부분은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6억 300억에서 5억 6천에 우리가 어떻게든 마무리하자라고 계획을 했다가 이거 합산 금액의 6억 8천에서 제가 6억 5천의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한 3천만 원 정도를 아낀 거죠. 이 1,500만 원은 요 앞에 내용이랑 봤을 때 좀 올라갔다는 거고, 총 우리 견적보다는 3천 정도 지금 아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잔여 공사 내용을 봤을 때 한 1,500 정도는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40평형이고요. 여기에 수영장이고요. 관리동이 하나 더 있죠. 관리동까지 해서 총 공사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이 서류는 3일 내에 댓글만 달아주시면 메일로 넘겨드리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 이게 간혹 가다가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해요. 평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비싸냐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는 40평에 대한 건물만 짓는 거면 금액이 확 줄겠죠. 근데 여기 인테리어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가장 큰 게 수영장 들어가 있고, 이것보다 더 큰 게 저희 같은 경우는 토지 전체를 꾸며요. 150평을 가진 소유주라면 150평 전체를 꾸민단 말이에요. 주차장도 꾸미고, 여백이 있는 공간도 조경으로 꾸미고, 구석구석 꾸민단 말이에요. 로스 공간 없이 꾸며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물만 봤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 안 나와, 사실. 건물 짓는 값보다 그 주변 부대 공사들이 많다 이거예요. 사실 건물을 지을 때는 내가 살 집이 아닌 이상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디자인을 구성을 해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 내 공사, 다른 외 공사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해놔야 완성품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프로젝트성으로 전체의 대지를 꾸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금액이 높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건물만 짓고 빠져도 그 클라이언트께서 이거 꾸미고 저거 꾸미고 하면 이 정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실 비싼 돈 주고 돈만 많이 들어가면 다 이쁘죠, 건물이. 근데 똑같은 금액이라면 더 이쁜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가치가 있는 게. 저희가 받는 금액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런 건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비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고자 저는 노력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할 수 있는 것들 하는 거는 재미가 없고, 나만 할 수 있는 거,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강하게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투자하신 금액보다 엑시트했을 때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상당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저희가 이 컨텐츠를 했던 이유도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했던 거지, 다른 의미로 이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좋게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서류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적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상으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